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이번까지 6번째입니다. 눈길을 끄는 것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%대 성장률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. 내년에 한껏 긍정적인 전망이 일색인데 이게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런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. 손소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손 기자, 네. 이게 올해 성장률 전망치 얘기부터 해보면 민간에서는 이걸 1%대까지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국내 민간 기관들은 사실 일찌감치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%대로 낮췄고요. 현재도 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오늘 한국은행이 2%를 밑도는 이 성장률을 제시할지 여부가 관심사였습니다.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성장률 2%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느니 2%를 밑도는 전망치를 제시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.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올해 2% 성장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? 올해 성장률 2%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1% 이상의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일단 오늘 발표된 10월 산업활동 동향 주요 수치들을 보면요. 생산, 소비, 투자 지표 모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4분기의 첫 출발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. 수출도 지난 10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요. 이런 경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올해 2% 성장률 사수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.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.3%로 제시가 됐는데 그리고 이주열 중재는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까? 네, 우선 이 민간 연구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요. 전반적으로는 한국은행보다 눈높이가 낮습니다. 일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둔화할 것이다.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민간 기관들도 있고요. 이주열 총재가 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면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1차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다. 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.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꼽았습니다. 그런데 따져봐야 할 변수가 더 많다.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가 내년에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 수출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죠. 아울러서 미국 대선이나 총선 같은 정치적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.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네,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.